(2024년 10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 점점 새로운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1군단에 있는 4개의 여단을 보냈다. 11군단, 인민군 11군단, 4개의 경보병 여단이 있고 3개의 해상 저격 여단이 있고 그 다음에 3개의 항공 육정 여단이 있습니다. 10개 여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경보병 여단 4개를 보낸 걸로 추정이 됩니다. 12,000명이 갔다. 이 11군단은 평안북도 덕천시에 사령부가 있고 사령관은 리봉춘 중장입니다. 중장이라고 해서 별 3개가 아니고 인민군 중장은 별 2입니다. 별 3은 상장, 별 4은 대장입니다.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죽이겠다고 68년이죠. 121 청와대 사건 일으켰던 1,2,4호군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를 토대로 69년도에 특수8군단을 만들었고 그것이 83년도에 경보교도 지도국이 됐다가 91년 폭풍군 11군단, 네, 별명이 폭풍이죠. 폭풍군단. 그리고 2017년에는 특수작전군이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면서 거기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특수작전군 안에 11군단이 있는데 11군단 예하의 경보병 여단 4개를 다 보낸 겁니다. 경보병 여단은 뭔가 하면은 자꾸 우리 특전사랑 비교하는데 육군 특전사가 아니고요. 우리 육군 군단에 가게 되면 특공연대가 있습니다. 옛날엔 이작사에는 특공여단이 있었는데 특공여단 같은 겁니다. 특수전부대는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사단에 가게 되면은 정찰을 하는 수색대가 있죠. 수색대대. 요즘은 대대나라 연대까지 커졌지. 그 역할을 하는 게 군단에서는 특공연대고, 특공연대들을 모아놓은 것이 인민군 11군단으로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육군의 특수전부대가 육군 전체 차원에서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있고,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공수부대, 그 다음에 이제 군단 다니는 특공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에서는 수색대대인가? 연대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사단, 군단, 육군에 이렇게 나눠놨는데 얘네를 다 모아버린 거야. 그래서 육군, 걔네는 특수작전군을 만들고 그 중에 11군단이 있는데 11군단은 아까 말한 대로 특공연대에 가깝다. 근데 우리는 군단부력을 틀었는데 얘는 다 모았기 때문에 그게 4개의 경보병 여단이다라는 거고, 해상 저격 여단은 뭔가 하면은 우리 해병대랑 비슷한데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할 때 맨 앞에 해병대 수색대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앞에 특수수색대가 먼저 들어가요. 특수수색대 친구들이 공포탑 타고 쫙 침투하고 수색대가 침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 본진이 들어가는데 그 해병대의 수색대, 특수수색대 비슷한 게 인민군에서는 해상 저격 여단입니다. 우리 한국군에는 2개의 해병 사단이 있으니까 이 특수수색대가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민군은 3개가 있다. 항공 육전병 여단은 뭐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지금 우리 한국군에 육군에 항공작전사령부가 있어요. 항공작전사령부가 한 600대의 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인민군하고 싸우게 되면은 맨 앞에서는 공격 헬기가 떠가지고 인민군 전차를 때려잡아줘요. 그리고 수송 헬기가 지금 같으면 수리온이지 보병을 싣고 쫙 인민군 후방에 떨어집니다. 일단 적 기갑부대는 공격 헬기가 잡아주고 그 뒤를 따라서 수송 헬기가 들어가서 레펠로 보병을 떨어뜨려주고 그 사이에 육군에 있는 기갑부대가 인민군 쳐버리고 전차로 치고 포병으로 때리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인민군이 뒤로 밀리면 뒤에 낙하한 레펠로 내려온 이 보병 요원들이 뒤에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부대가 우리 헬기 타고 뒤로 들어가서 인민군 포위하는 부대가 우리 2사단입니다. 노도부대. 2사단이 지금 그 역할을 맡기로 했는데 그 2사단에 2개 여단이 있을 겁니다. 2개 여단이 있는데 인민군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부대가 항공육전여단이 3개 여단이 있네요. 네. 한국군 2사단, 그 다음에 해병대에 있는 특수수색대, 그 다음에 각 육군 군단에 있는 특공연대를 인민군은 모아서 11군단이라고 하고 그와 별도로 특수작전을 하는 부대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따로 있죠. 네. 요런 부대 중에서 4개 여단을 보냈다.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인민군 입장에서는 가장 전투력이 높은 부대로 판단을 했는데 한국군에서는 최고의 전투부대를 육군에서는 특수전사령부로 보는데 그거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특공연대를 보냈다고 보시면 되고 미군에서도 이제 검은 베레를 보낸 게 아니라 걔네들은 뭐라 하더라고. 우리랑 이렇게 특공연대 비슷한 부대가 있죠. 옛날 그 수단에서 UH-60 떨어졌을 때 블랙호크 다운했을 때 갔던 부대들이 특공연대 부대들인데 그런 부대들을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디서 보냈냐? 지금 이제 도하 언론은 함경남도 무수단 뭐 이런 부근에서 러시아 상륙함이 와서 일단 1,500명을 싣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거고요. 상륙함이라고 하는 거가 아무데나 항구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막 바다에 가보면은 막 암벽이죠. 그런 데는 배를 못 대요. 상륙함도 못 대요. 모래가 있거나 뻘도 되기 힘들어. 모래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항구가 제일 좋고. 무산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데인데 그 조금만 더 가면은 나진이 있습니다. 나진에서 태웠을 겁니다. 뭐 편안하게.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블라디보스톡에 갔다 그랬는데 블라디보스톡이 아니고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조금만 더 동쪽으로 가시면 러시아 지도 보면 포키노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포키노가 일종의 군사 도시라서 일반인들 출입을 제법 통제하는데 요즘은 약간 개방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 극동함대가 있고요. 극동함대는 정확하게 말하면 포키노의 두나이라고 하는 항구에 있습니다. 상륙함이 와서 이 1,500명을 거기에 내려줬고 이 친구들이 1차로 지금 전선으로 이동한 걸로 보이죠. 이 두나이하고 포키노 이쪽은 제가 대구 매일신문에도 한번 칼럼으로 달았었고 뉴델리도 달았었습니다. 한번 요 기사를 보시면 될 거고요. 요 바로 포키노의 두나이 항구는 여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그림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병력들을 러시아는 자국인으로 꾸미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제 다민족 국가잖아요. 근데 동양계, 몽골계 내지는 흉노계라고 봐야 되겠죠. 돌고릴 수도 있고. 이 몽골계 자치공화국이 있는데 그게 부랴트입니다. 부랴트. 그 바이카로 부근에 있는 몽골족들인데 우리랑 비슷한 동양인이거든. 그래서 부랴트 공화국 사람들로 신분증을 꾸미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야쿠티아 사람으로 꾸민다. 야쿠티아 공화국이라 그러는데 야쿠티아는 러시아 발음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건 사하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사하 공화국도 이 몽골계 내지는 돌골계 사람들이 사는 자치공화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러시아인들 백인이 많이 들어와 살지만 이 러시아에는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여진족의 후예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몽골족의 후예로 보이는 족도 있는데 어쨌든 야쿠티아하고 부랴트 공화국은 동양인, 북한 사람하고 비슷하게 사는 데라서 그쪽 사람들 신분으로 위장해서 러시아 군으로 꾸며서 지금 보내는 것 같아요. 1,500명이 먼저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전선에 투입됐고 도합 12,000명이 간다.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은 저는 아마 지금 러시아가 지금 문제가 동원령을 내려서 의무병들을 동원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의무병들이 지금 러시아 엄마들이 반대하니까 못 집어넣고 있어. 저 후방이나 배치하고 싸우는 부대들은 스스로 싸우겠다고 하는 직업군인하고 자원자 부대. 러시아에 이제 소수민족 국가가 많아요. 뭐 이런 데서 이제 스스로 하겠다는 부대들은 집어넣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제법 싸우는데 이 부랴트 부대하고 야쿠티아 부대를 만드는 거죠. 자발적으로 손들고 나왔는데 동양인이니까 북한인인데 바로 이 두 공화국 출신으로 꾸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 정부가 국정원이 공개했고 자료도 밝혔으니 이거는 이제 빼박도 못하는 확실한 자료가 됐고 또 하나가 이제 국정원이 북한이 이제 자기네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제공했죠. KN-23 그것을 다루기 위해 파견된 북한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 사진이 찍혔습니다. 러시아 군인들과 같이 앉아있는 사진 찍었는데 그 친구 사진을 AI로 돌려보니까 과거 김정은이가 어느 미사일 부대 가서 찍은 사진에 나오는 사람과 80%가 같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싸우면서 AI, 라벤다 프로젝트라고 해서 AI를 돌려서 어디에 적이 숨어 있고 하는지를 계산해내서 바로바로
제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AI가 표적을 잡아줍니다. 이 친구도 지금 우리한테 얼굴이 확실히 알려졌기 때문에 무인기 띄워가지고 공중에서 얼굴 확인해서 쏴버리면 되죠. 이란에서 쿠두스 군사령관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에 왔을 때 미국이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한밤중에 얼굴을 확인해서 그놈만 팍 죽였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NSC를 열어서 북한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전투 물자를 보내를 검토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을 때도 그런 검토를 했는데 안 보냈죠. 제가 계속해서 이걸 보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제 보낼 겁니다. 현재 가 있는 거는 지뢰 제거기 뭐 그런 비살상 무기만 보냈는데 오늘 이제 강원도에서 우리가 천무를 쐈습니다. 천무는 미국의 MLRS, 북한이 얘기하는 방사포입니다. 한국형 MLRS가 과거에 구룡이라는 게 있었는데 구룡은 작고요. 훨씬 큰 게 천무인데 천무는 미국의 MLRS보다 셉니다. 여기서 쏘게 되면 소위 말하는 강철비가 적진에 떨어지게 되죠. 어마어마한 화력입니다. 포로 쏜다 그러면은 보통 K9이나 K55가 한 40km 날아가는데 그건 한 발 쏴야 되잖아요. 그 포를 한 4개, 16개 모아놓고 쏴야 이제 그래도 한꺼번에 가는 건 아니 두두두둑 가는 거잖아요. 천무는 12발을 한꺼번에 꽝꽝꽝 쏩니다. 그러니까 천무 한 4대 놓고 쏘게 되면 저기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이런 천무를 공급해서 미국의 MLRS하고 붙어보는 거죠. 우리께 성능이 좋다고 가격이 싸다 그러면 대박 터질 겁니다. 제가 이제 방위산업 관계자를 만나면 이런 주장을 해요. 대한민국은 첨단 무기 만들지 마라. 자꾸 첨단 무기 KF-21 만들고 뭐 자랑하는데 첨단 무기를 사주는 나라는 얼마 안 된다. 누구나 다 쓰는 소총, 대포 만들어라. 그게 시장이 훨씬 더 크다. 지금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방위산업 할 때는 우리가 총도 못 만드니까 그거 만드는 게 방위산업인데 요즘은 이제 그걸 다 만들고 자꾸 미국처럼 첨단을 만드는데 첨단은 미제한테 못 당해요. 근데 전장 가보게 되면은 보편적인 무기가 훨씬 많이 쓰이거든. 그걸 만들어. 우리는 중저가로 수출하는 겁니다. 고급 만들지 말라고 이제 많이 주문하고 있어요. 뭐 무기박람회 할 때 여러분들 가셔갖고 최첨단 무기 나와서 유심히 보는 건 좋은데 그거는 살 수 있는 나라가 제한됩니다. 시장도 작고. 그런데 총포류는 굉장하죠. 천무 K9, K2 같은 것들이 시장이 큰 겁니다. 우린 그걸 수출해서 세계 4강으로 가야 돼요. 우크라이나에 반드시 살상 무기를 보내서 K방산을 홍보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정원이 밝힌 이상 국정원의 심리전 요원들, 우리 합참의 심리전 사령부, 심리전 부대 요원들, 정보사의 요원들, 영어 잘하는 친구들과 러시아 하는 친구들과 같이 우크라이나에 날아가서 전쟁에는 할 필요 없지. 이제 인민군 애들 계속 이쪽으로 넘어오도록 대규모 포속 공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북한은요, 뭘 믿고 저렇게 까부느냐. 이제 저렇게 보내니까 우리가 때릴까봐 이제 겁을 잔뜩 주고 있잖아요. 무인기를 허위로 띄워가지고 남조선이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위협을 가하고 쏠 것처럼 자기네 대규모 부대가 빠지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거꾸로 위기를 만든 거라. 근데 거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짝짝꿍 해가지고 뭐 북한 삐약 뿌리면 안 된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죠. 또 박지원 씨는 민주당의 안보상황점검위원회 위원장이 돼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안보를 전공하니까 이건 내가 안보 태클위원회가 아니냐 그러는 거죠. 이재명 지시로 그런 거 하고 있죠.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북한은 12,000명을 보냈으니까 거꾸로 어떠한 일이 벌어져서 우리랑 붙게 되면은 러시아가 북한에 들어오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게 방위조약입니다. 자, 우리로서는 이제 북한이 불리해지면 러시아군이 참전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가는 거를 강 건너 불보듯 볼 수가 없어요. 북한은 불리하면 러시아군인들 불러들일 거라고. 러시아랑 우리가 싸우게 됐다고. 이게 현실이라고. 좌파들이 뭐라고 떠들 텐데 딱딱 얘기해야 돼요. 한강이라고 하는 노벨상 받은 작가가 뭐 대리전 6.25 전쟁을 4.3 사건을 어쩌고 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야. 이렇게 엉켜가는 건 모르고 전쟁에서 피해본 사람들만 아픔만 얘기하면 그런 작가가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면 안 돼요. 그냥 여린 엄마의 마음으로 정도 살아야지 대작가가 돼서, 대작가라 그러면 시대 상황을 다 포용하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한강 씨는 그 정도 능력만 갖고 살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한반도 상황을 쭉 보면서 그 아픔을 노래할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제가 거듭해서 오물풍선 5월달부터 날아올 때까지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12,000명 러시아 파병하고 러시아 상륙함이 북한에 가서 싣고 가도록 다 허용했습니다. 나진에서 두나이 항구로 러시아의 마리아 호등 3척의 배가 들어와서 이동할 때도 저는 그 배를 격침시키는 작전을 하자라고 주장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지만 지금 보면 그 작전이 할만한 거였죠. 지금도 러시아 상륙함이 북한 병사 태우고 갈 때 지도세계 모르게 때리면 되잖아. 그게 무서워서 북한은 저 무인기 들어왔다고 쇼를 하는 겁니다. 이제 추가로 10,000명이 갈 때 육로로 가는데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육로로 가려면은 기차로 가야 되는데 북한의 기찻길은 우리랑 똑같은 폭인데 러시아는 한 10cm 넓어요. 기차를 갈아타고 하다 보면 노출되니까 배로 가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배를 이제 잡는 작전을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을 귀순시키는 작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김정은을 한 방에 죽이는 작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현무5 저 폼으로 만든 거 아니란 거 윤석열 정부는 증명해 줘야 돼요. 뭐 제가 많은 오해를 무릅쓰고 있어도 김정은 죽이자, 살상무기 보내자 이걸 개전 초기부터 얘기했고, 또 요 앞에 러시아 대사 지낸 사람이 안보 시장할 때 그는 안 된다. 푸틴이 북한 갔을 때 너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러시아 전쟁 끝나고 재건 사업할 때 한국이 안 도와준다. 이 정도 국량밖에 안 되는 사람은 안보시장 쓰지 말아야 된다는데 그 대통령이 신원식 씨로 바꿨죠. 조금 확실히 낮았죠. 근데도 여기서 이제 쭈삣쭈삣거리고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더 툭툭툭툭 나가야 됩니다. 그 우크라이나로 추정되는 세력이 러시아에서 출발해서 북해를 거쳐서 독일로 들어가는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폭파시켰죠. 근데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특수 8군단, 11군단 병력 싣고 가는 배를 아무도 모르게 격침시켜야 된다고. 이스라엘처럼 그 배가 스스로 자폭해서 터지도록 해야 된다고. 누가? 국가정보원이 그런 공작을 해야지. 이제 저 병력에 가면 갈수록 북한은 더 날뛸 거고, 또 북한은 러시아 믿고 더 설칠 때니까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이 핵 개발한다 그럴 때 대응하지 못하게 해서 지금 우리가 북한 핵 위협에 놓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그 똑같은 우를 범할 수도 있어요. 오물풍선 맞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12,000명의 군인을 북한이 보내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 살해 지시, 대한민국 최고사령관으로서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분명히 대한민국에 이제 숨어있는 숱한 좌파들, 뭐 이재명 또는 뭐 등등을 넘어서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북한의 파병은 정당하다고 떠들 겁니다. 이 자들을 막는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준동합니다. 왜? 박정희가 월남에 파병한 거는 괜찮으면서 김정은이 보낸 거는 왜 10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근데 그걸 자꾸 허용하지 말고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이 언론전, 그 다음에 이 경찰도 제대로 장악하고 해야 됩니다. 오늘 풍선 말처럼 용산에 떨어져도 가만히 있는 물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국정원하고 우리 합참에 확실한 지시를 내려서 김정은 잡아라. 그 무인기 진짜로 집어넣어서 평양에 진짜 삐라면 뿌리라고. 뿌리라고 진짜로. 스텔스에 가서 쫙 한 뿌리고 나와. 팔랑팔랑 떨어지고. 예. 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결로 갑니다. 이 대결에서 바보는 지는 자입니다. 윤석열은 승리할 것인지 패배할 것인지 본인이 결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